반갑습니다. 인간 플랫폼 배명숙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유니폼에서 플랫폼으로 변신하라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느 쪽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니폼 보통 어떤 분들이 입으시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입으시죠? 옆에는 유니폼을 입지 않고 본인의 양복을 입고 걸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플랫폼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오늘 강연 주제인 유니폼에서 플랫폼으로 변신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28살에 첫 창업을 했거든요. 네, 보통 우리 24살 정도에 첫 취업을 하죠.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4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8살에 대학 졸업장 없이 애기 엄마인 채로 취업하기가 어떨까요? 네,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건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취업보다는 그냥 창업을 하자. 네. 그리고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또 한 2박 3일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시행착오가 사람이에요. 네, 결국 일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면서 생각을 달리해서 창업은 했지만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가 나오는데 그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와 소통을 잘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부 고객인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인데 연봉 많이 주고 막 재능 막 뛰어난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처음 스타트업 할 때는 그렇게 좋은 인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제일 잘하려면 한 가지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나랑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갈 사람인지.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보통은 사장이 앉아서 직원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 직원한테 면접을 보듯이 제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형태의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분이 진짜 함께 할 건지 아닐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같이 이 사장인 사람도 잘 못하고 그 사람도 뭐 경험 없이 시작을 한 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서로 믿고 함께 하겠다라는 목표를 계속 체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산에 저 나무에 저 실자라는 목표물이 있는데 저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나무까지 가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매번 구간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저 나무까지 있는 데로 가는 거 맞지? 라고 설명을 하면서 코칭을 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일을 할 때도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소통을 통해서 일을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조직이 커져서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부서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 부서장도 그런 식으로 1대1로 코칭하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을 해서 기업이 크면 이거는 기업 문화가 잡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나도 모르고 막 못하는 사람을 더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 흐트러지고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직원을 거의 파트너 들이다시피 해서 소통하면서 일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심적으로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제가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앞에 서는 거야. 일단 내가 용감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겁은 있잖아. 그러면 뒤로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잘 따라오는지만 있으면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발을 짚고 가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멈출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나를 더 확실하게 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멘토의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 될까?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강연회를 다니면서 보고서 아 저분이야 이러면 끊임없이 네, 강의가 딱 끊고 나면 끝나고 바로 그분을 찾아가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멘토링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 분들은 아 뭐 만남조차가 안 돼요. 막 보디가드가 있고 막 차단하고 막고 막 이런 분들도 몇 명 계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본인들도 그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다 있으셨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소통을 해주세요. 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소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도 멘토를 찾았어요. 그렇게 저의 전문적인 멘토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그냥 하소연하면 그냥 무한적으로 엄마처럼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아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만 들어줘도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의 멘토를 두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떤 신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멘토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액션 플랜이 잘 안 붙는 거예요. 아, 나는 멘토의 말을 듣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각만 있고 액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롤모델이 내가 없구나. 롤모델이라고 하면 그 나이별로 어떤 업적을 이뤘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성장의 매출 속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복사하기처럼 쫙 이렇게 목표를 구간별로 설정하고 따라가야 될 롤모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유럽에서 7년 만에 5천억 매출을 한 여성 CEO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렇게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강연장을 들어오는데 내가 막 심장이 너무 뛰는 거야. 막 지금도 심장이 뛰어. 막 그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저분이다. 그리고 이제 강연을 막 하는데 표정빨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표정빨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강연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롤모델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한테 초청을 받아서 유럽도 몇 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분이 바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을 쓴 켈리제 회장님이에요. 유럽의 10개국에 700개의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 또한 저하고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롤모델로 하고 그분이 42살 때 사업에 실패해서 10억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7년 만에 그런 매출의 쾌거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집 그리고 그분의 시대 그리고 그분의 헤드쿼터인 뭐 영국 본사, 뭐 프랑스 지사 할 것 없이 막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멘토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같은 비전도 갖게 됐어요. 바른 기업인을 양성하는 학교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멘토와 롤모델을 잘 만들면 제가 혼자 가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액션하기 힘든 것들, 그냥 생각에서 머물렀던 것들을 액션을 하면서 서로 끌고 당기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와 롤모델은 달라요. 멘토는 내 정신적인 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배해 주신다고 하면 롤모델은 무조건 액션하게. 왜 경주마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내가 말은 아니지만 그 경주마처럼 달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멘토와 롤모델이 있으면 내가 생각한 목표까지 가는데 굉장히 단시간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멘토와 롤모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멘토하고 롤모델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번 수입의 몇 프로를 드려야 되나요?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멘토와 롤모델께 드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배운 만큼 멘티를 많이 양성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책을 출간한 다음에 강연회가 끝나면 저를 찾아오는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멘토링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막 해외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어떤 멘토링을 해주면 그 친구가 그 다음 피드백이 올 때는 결과물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저도 막 어느 순간 막 노트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 멘토링 해주다 보면 아침에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상태로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모았어요. 그게 임무도예요. 제가 임무도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그게 무인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무인도면 사람이 안 가잖아요. 임무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로 교류하는 모임이에요. 이 임무도가 어떤 모임이냐면, 여러분께서 지금 삼행시를 제가 삼행시를 여러분께 지어드릴 건데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인간 플랫폼, 무조건 도와주기 모임이에요. 되게 좋겠죠? 여기 오면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무조건 도와주거든.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기준이 인성 베이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바로 액션할 수 있고, 그 액션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이렇게 딱 제가 보여드리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인물 기준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좋고요, 인물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지금 인물이 좋아가지고 제가 강의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무도를 만들었어요. 이 임무도는 주로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에는 와서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이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은 저희 고객사를 저희 고객사에 제가 리스크떡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보름날 리스크를 방지하는 찹쌀떡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그 찹쌀떡을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하면서 그 기업가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모여봐 이렇게 한 다음에 지역별로 막 분리를 해가지고 배송을 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걸 또 그냥 갑자기 가면 대표님들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 동생들이 갑니다. 그런데 대표님한테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직접 배송을 가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들이 너무나 즐겁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뭐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또 해주시는 대표님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네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플랜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외 출장을 가잖아요. 그리고 뭐 연수를 가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여자 그 CEO들은 저를 따라와요. 왜냐면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제 방에서 자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면 다 대표님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님들한테 좋은 걸 배울 수 있고 또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체장 기간 한 15일 정도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따라온 친구가 2명이나 돼요. 네.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또 그 기업가 대표님들하고 미팅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하고, 그 중에 한 명은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한 명은 지금 또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경험을 통해서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룹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그룹에 들어와서 제가 코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코칭은 결국에 하면서 되게 이 멤버들이 많은 걸 얻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들을 멘토링을 하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한 것과 연동되는 것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플랫폼이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럼 제 플랫폼이 제일 커지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 제가 더 많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준 사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제가 배우는 멘토, 롤모델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티칭하는,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멘티들이 많을수록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능이 뭔지가 딱 보여요. 그리고 말을 조금 더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시너지가 나겠다. 이거 폭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딱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저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제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면서 제 플랫폼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 사람하고 누구랑 연결해줬더니 내 시간 쓰고 내 돈 들였는데 아, 저 사람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저 또한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순간에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단점만 보이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니까 결국에 그 모든 분들이 제 플랫폼 안에 다 들어와서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다 도움을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가장 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사람 부자로 제가 제일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플랫폼은 결국에는 사람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에너지의 근원이 저희 집이에요. 저희 가정. 저희 가정에는 제가 뭘 해도 지지하는 저희 남편. 무조건 이쁘대, 무조건 잘한대. 그리고 저를 선의의 라이벌로 생각하고 항상 저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저희 딸. 지금 중3인데요. 이제 그 딸이 항상 제가 가면 막 마사지도 해주고 막 집안도 청소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밖에서 힘든 엄마를 너무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와서 만나는 게 다 해피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해피하고 밖에 나와서도 해피하고. 그런데 저에게도 되게 많은 이런 가정을 꾸리기까지의 시련이 좀 있었어요. 저는 저희 남편 군대 갈 때 기다렸다가 왜 4년 동안 돈 벌어서 유학을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께 사업을 하는데 저는 저대로 사업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롤러코스터를 나는 좀 그래도 잘했어. 왜냐면 안 망했거든. 근데 우리 남편은 한 5-6번은 막 이게 기복이 진짜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벌릴 수 있는 반경 내에서의 사업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사업을 너무 크게 또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쉬운 말로 막 망해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너무 긍정적인 거야. 그래서 또 사업을 금방금방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또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하니까 잘한다. 이번에 하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막 은행에 가서 뭐 맞고 막 이사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남자랑 잘못 결혼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5번째 사업이 딱 망했을 때는 진짜 생을 마감하고 싶더라고. 뭐 이거 같이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그만 살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사업이 좀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나의 존재가 없어졌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안도 서로 각자 어떤 배려 없이 자기만을 막 뭐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먼저 받고 싶은 걸 주면 좋은데 안 주고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야, 나 밖에서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서로가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경제적인 위기 왔죠. 심적으로 서로가 안 맞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진짜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딸아이를 보니까 그런 말이 또 쏙 들어가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시 마음을 이제 고치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남편이 그때 그래 그러면 네가 받고 싶은 대우 내가 먼저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냥 오늘부터는 배명숙 말하는 거 다 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따라서 해줄게 라고 하면서 남편이 먼저 다 맞춰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하고 시댁에게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서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되게 최악의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제 그 에너지 근원인 가정이 그때 만약에 깨졌다면 저는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로 크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을 다시 하고 이 가장 중요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내 새로운 플랫폼이
강력한 플랫폼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을 많이 만나보면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이 쓸 사람이 없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쓰고 막 추억을 만들고 즐거워야 되는데 돈은 많이 벌어왔는데 자기가 추억을 같이 공유할 만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있을 그 플랫폼이 없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은 꼭 안정적으로 가시게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인간 플랫폼인 배명숙이 제안하는 인간 플랫폼 3단계예요. 첫 번째, 답안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공유와 연결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연결해서 제 플랫폼을 확장한다고. 근데 그 상대는요, 자기를 연결해줬기 때문에 고마워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겠죠. 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좋은 사람 되시면 됩니다. 네,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순환돼서 정말 계속 좋은 일에 연동이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이거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비전이 명확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기업가들과 많이 소통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가 처음부터 기업가가 아니거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되는데 그 중간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가나 1인 기업가일 때부터 좋은 교육, 그리고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후배 기업가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가들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으로 더 빨리 가겠죠. 그럼 이 사회가 다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저는 이미 성공한 기업가들이 교수가 되어서 후배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뉴욕의 파슨슨 대학을 한번 탐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100% 교수진이 기업인이에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업력을 세우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님하고 소통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에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런 대학을 설립하고 싶으니까 그때 소빈 교수로 오셔서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라고. 그리고 지금 르어봇이라는 그 스타트 기업가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의 센터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1인 기업가와 스타트 기업가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기업가들한테 다이렉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제가 처음부터 이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그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압축을 시킨 거죠. 나도 좋고 그리고 상대도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비전이 가장 명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무도라는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축소판으로 먼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저도 성장하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인간 플랫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잊으셔도 나 오늘부터 인간 플랫폼으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 플랫폼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살면 될까요? 사람을 일단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만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처받았다는 건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상처를 계속적으로 딛고 일어나면서 만남을 갖다 보면 그 만남에서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비즈니스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연결하다 보면 인간 플랫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인간 플랫폼 되고 싶으신가요? 네, 많은 인간 플랫폼들이 나와서 이 시대가 좀 더 밝고 연결하고 성장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플랫폼 배명숙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유니폼에서 플랫폼으로 변신하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유수 공식 방명록인데요.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책도 읽고 강연회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장에 가서 사실은 막 그 강연에 왔다고 인증샷만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강연을 통해서 내가 액션할 거 한 가지씩을 꼭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은 너무나 많은데 액션하지 않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갈 때는 내가 이 교육을 듣고 무언가를 배워서 액션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가셔서 교육을 다 정리하고 느낀 거와 그리고 액션할 거, 이것만 실행을 하셔도 자기가 목표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면요, 행동으로 바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꼭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을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